책 읽어주는 미주놀. 자, 새로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테슬라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지금까지는 트레이딩에 관계된 책을 좀 읽어드렸는데요. 자, 방금 나온 신간입니다, 여러분. 저자 3명이거든요. 강정수, 김미라, 이현정. 근거 없는 펌핑만을 해대는 이들과는 다르게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2024년 상반기 4개월 동안 테슬라 투자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테슬라 주가가 약 30% 하락했기 때문이다. 23년 11월부터 계산하면 테슬라 주가는 6개월 동안 35% 가까이 하락했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과 비교하면 테슬라의 주가 성적은 더 초라하게 보인다. 테슬라 주가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2024년 1월에 열린 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게 2024년은 이른바 도약을 위한 중간 휴지기, 즉 갭이어라는 경고를 했기 때문이다. 2023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기록한 모델 Y의 판매는 둔화될 수 있으며 테슬라가 약속한 다음 성공의 물결은 적어도 1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다음 물결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중저가 모델인 모델 2가 열어갈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호재가 없었다. 심지어 2024년 자동차 판매 목표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게 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큰 하락을 경험했다. 두 번째 큰 하락은 24년 1분기 저조한 차량 판매 대수 공개와 4월 6일 로이러가 테슬라가 중국 전기차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가 자동차 생산 계획을 포기했다고 보도한 이유다. 일론 머스크는 로이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으며 동시에 24년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자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테슬라 전략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고 세계 다수 언론은 이 소식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전달했다. 테슬라 주가는 자연스럽게 큰 하락을 보였다. 많은 투자자와 언론이 테슬라의 매출 대부분이 전기차 판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분기별 자동차 매출 감소는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이유로 작용한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것을 본다면 무섭고 겁이 날 수밖에 없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주식 뒤에 있는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투자 기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적이라는 숫자는 중요하다. 그러나 매출과 전기차 판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테슬라가 기대치보다 낮은 실적이라는 현재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이다. 이를 24년 4월 23일 열렸던 1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는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설명했고 이를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아울러 테슬라가 새로운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 일론은 자신감 있게 테슬라 AI 기술력의 총아인 FSD의 미래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테슬라는 이날 행사에서 AI 기술력에 기초한 테슬라 생태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테슬라 전기 판매는 테슬라 생태계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24년 1분기 테슬라 전체 실적 중 자동차 판매 매출이 차지한 비율은 81%다. 여전히 차량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다. 그러나 22년 1분기 그 비중은 90%에 달했었고 24년 1분기에는 86%였다. 명백하게 차량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다른 사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24년 1분기 에너지 부문은 기록적인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서 전체 매출 중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3년 4분기 대비 28.34%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미국 충전 시장을 휩쓸고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서비스 부분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 매출은 23년 4분기 대비 37.29%가 증가하여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메가팩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사업은 수익률 25%를 자랑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인 FS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에너지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익률을 테슬라에게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테슬라 생태계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는 테슬라가 앞으로 할 일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특히 FSD, 로보택시 그리고 AI 로봇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FSD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테슬라의 FSD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 하나는 월 $99 해당하는 FSD 구독료다. 3년 약정 FSD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 테슬라는 차량 한 대당 2배가 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FSD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24년 또는 25년 유럽으로 그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FSD 라이센스 비즈니스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는 포드의 슈퍼차저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FSD 기술을 라이센스 형식으로 도입하는 첫 번째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누가 먼저 나서든 다른 자동차 기업들에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다. 라이더와 레이더를 장착한 알파벳의 웨이모 방식을 전통 자동차 기업에서 채택할 수는 없는 일이다. 높은 가격 외에도 차량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 선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FSD 성능 향상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다수 자동차 기업은 8개의 카메라와 하드웨어 3.0 또는 4.0에 기초한 FSD 비전 아키텍처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의 저자들은 FSD 라이센스 비즈니스를 테슬라 인사이드라 부르고자 한다. 인텔은 1991년부터 인텔 인사이드라는 로고 및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텔의 컴퓨터 칩과 인텔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테슬라 또한 테슬라 인사이드 방식으로 FSD 브랜딩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때 테슬라에게는 높은 수익률의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될 것이다. FSD가 창출하는 세 번째 경제 가치는 로보택시다. 일론 머스크는 24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로보택시는 에어비앤비와 우버의 혼합이라고 언급했다. 즉 에어비앤비처럼 테슬라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이버 캡이라는 이름의 로보택시 차량이 일부 있을 것이고 우버처럼 테슬라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로보택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자동차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운전자가 사용하지 않는 동안 차량이 스스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 이는 FSD 차량 소유의 경제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테슬라 차량 판매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테슬라는 개인 차량이 로보택시로 사용될 때 FSD 서비스 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업은 부품 판매를 제외한다면 이례적으로 차량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얻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FSD 기술에 기초하여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FSD는 테슬라에게 막대한 수익원을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FSD 기반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기까지가 어렵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무수히 많다. 특히 많은 규제 장애물이 존재하며 하나의 장애만 해결되면 다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다. 또한 규제도 나라마다 다르다. 게다가 절대 다수 운전자에게 자율주행이 충분히 인식되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테슬라는 FSD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로보택시의 대규모 출시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24년 8월 8일은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일이 아니라 로보택시 차량과 성능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로보택시의 글로벌 확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미국 일부 도시에서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은 먼 미래가 아니다. FSD는 종단간 AI를 적용한 버전 12부터 그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도조 슈퍼컴퓨터와 통합 운영되고 있다. 테슬라는 도조 프로젝트를 통해 23년에만 10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A100 칩을 구매했다. 도조 컴퓨터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뛰어넘어 완전히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도조 칩의 첫 번째 버전은 FSD 학습 전문용으로 23년에 설치되어 엔비디아 A100 칩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도조칩 두 번째 버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새로운 칩은 자율주행이라는 특수 목적에만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보다 폭넓은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일론 머스크는 FSD V12를 자율주행 역사에서 있어 챗 GPT 모멘텀과 비교하고 있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의 챗 GPT가 공개된 이후 AI 열풍이 불어나고 있는 것처럼 FSD V12는 자율주행의 역사적 진보를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FSD 강제 종료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이 존재한다. 강제 종료는 실제로 위험한 급정지를 의미한다. 이 앱을 만든 사람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백 곳에서 수백 번의 강제 종료를 수행한 다양한 버전의 FSD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게 있었네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24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FSD
V12.5는 V13에 준하는 기능을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24년 8월 8일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함께 FSD V12.5를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FSD가 가진 기술 성장 잠재력 또한 이 책 2장 2부 3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테슬라는 24년 4월 FSD 구독료를 $199에서 $99로 인하했다. FSD 일회성 구매 가격은 12,000달러에서 $8,000로 인하했다. 테슬라는 왜 FSD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FSD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테슬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FSD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FSD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의 두 번째 이유는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FSD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이다. 일론 머스크는 24년 4월 23일에 테슬라의 모든 투자자는 FSD를 직접 이용해보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는 24년 1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콜에서 24년 하반기 테슬라 공장에서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가 실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을 넘어 외부에 판매되는 시점은 25년 하반기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 시점들의 예측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그는 매우 낙관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 타임라인을 맞추지 못했다. 현대차 그룹 산하의 미국 로봇 공학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유압식 구동기를 전기 구동기로 교체한 새로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매우 유연한 동작을 구현하는 이 이족 보행 로봇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틀라스가 옵티머스의 위협이 될 수 있을까? 먼저 분명한 사실 하나는 테슬라 옵티머스가 AI 로봇 시장을 독점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픈 AI 등이 투자한 스타트업 피규어 AI,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어젤리티 로보틱스,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중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테슬라와 함께 AI 로봇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에서 테슬라에 유리한 이유는 있다. AI 로봇에서 중요한 3대 구성요는 첫째, 두뇌 기능을 담당하는 AI 기술, 둘째, 배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구동기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경제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테슬라는 이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는 FS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현실화하여 인간이 운전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테슬라 도조 슈퍼컴퓨터는 AI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훈련실이다.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인간의 일상 업무를 대신하는 세계를 상상하며 탄생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테슬라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2차 성장 시기에 진입했다. 그 핵심에는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AI 기반 테슬라 생태계가 있다. 테슬라 2차 성장 시기 동안 테슬라 주가는 변동이 심한 시간을 통과할 수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테슬라의 지력, 저력, 경쟁력, 시장 전략 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궁극적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미래 잠재력에 투자하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하는 일과 과거 했던 일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일부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콜 분석을 통해 테슬라의 주가 전망을 담고 있다. 투자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부는 테슬라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3부는 세계 자동차 시장의 현주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전기 자동차 시장의 강력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BYD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테슬라의 강력한 도전자로 성장하고 있는 BYD의 무서운 면모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2017년 6월부터 매달 함께 공부하며 호흡을 맞춰왔다. 그 과정에서 쌓인 전문 지식과 인사이트 덕분에 세계 경제 대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에너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AI 로봇에 대한 가치 있는 분석이 가능했다. 테슬라 투자자를 비롯하여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독자 여러분의 선택에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는 엔지니어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기업이다. GE 그리고 최근 보잉의 몰락은 기업의 의사결정 권력이 엔지니어가 아니라 재무관리 및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경영인에게 넘어가면서 비롯되었다. 이는 기술 중심 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제안한다. 테슬라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기술 스타트업처럼 엔지니어가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강력한 엔지니어 문화가 다시금 꽃피우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되게 길죠. 자,
변함없이 저희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도서원으로 동참해주신 분들께 또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 그분들의 나눔으로 이 책 읽어주는 미주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